네, 휴대용 선풍기에서 이렇게 많은 양의 전자파가 나올 줄은 생각도 못했는데요. 인체에 어떤 영향이 있는 건지 이충원 의학 전문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. 이충원 기자, 어서 오십시오. 그 휴대용 손선풍기 쓰는 분들이 올해 유난히 많았지 않습니까? 근데 여기서 이제 전자파가 많이 나온 건데,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알기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 휴대전화 전자파하고 비교를 해서 설명을 하면 좀 어떨까 싶은데요. 네. 일단 휴대전화 전자파는 전자파 흡수율이라는 개념을 갖고 등급제로, 그러니까 1등급, 2등급 이렇게 등급제로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. 네. 국내 스마트폰은 전 세계적으로 그 전자파가 좀 매우 적게 나오는 그런 축에 속하는데요. 이번에 환경단체 손선풍기 전자파 조사는 이런 휴대전화의 전자파 흡수율 조사 결과, 그러니까 조사 방식과는 좀 사뭇 다릅니다. 네. 단순히 거리에 따라서 손선풍기에서 전자파가 얼마나 나오는 건지를 측정한 거죠. 때문에 휴대전화처럼 인체에 전자파가 얼마나 흡수되는지를 논하기는 좀 어렵습니다. 또 이렇게 비교하기도 좀 힘들고요. 아, 그렇군요. 네. 그 인체에 얼마나 흡수되는 건지 정확히 알 수 없다. 네. 이렇게 말씀하셨는데, 그러면 어쨌든 이렇게 전자파가 많이 나온다면 인체에 좋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. 지금 검출되는 양이 인체에 어느 정도나 해로운 건가요? 일단 전자파는 국제암연구소에서 발암 가능 물질인 2B로 분류하고 있습니다. 네. 인체는 물론이고 동물 실험에서 잔류가 좀 충분하지 않은 경우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, 얼마 전 문제가 됐던 발사르탄 성분의 고혈압 약제에 들어있던 발암 가능 물질보다 또 한 단계 낮은 그런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네. 피클이나 김치 같은 좀 절인 채소가 이런 데에 속한다고 볼 수가 김치 있고요. 수준이다 이거죠? 네. 예. 휴대전화 전자파에 대해서 10년간 하루 30분 이상 사용할 경우 뇌종양 발생 위험을 18% 올린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. 네. 하지만 뇌종양 환자들을 대상으로 기억에 의존해서 그 휴대전화 사용량을 조사한 거기 때문에 그 결과의 정확성을 좀 신뢰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. 전자파의 유해성에 대한 연구는 현재 진행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. 네. 하지만 휴대전화가 1990년대 말부터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고 보급됐잖아요. 예. 그래서 장기적인 그런 영향에 대해선 결론을 짓기가 아직 힘듭니다. 그냥 안심하고 있기도 힘들다고 볼 수가 있겠죠. 그렇군요. 네. 그러니까 유해성이 확인된 거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안심할 수도 있는 건 아니다. 이런 네. 말씀이시네요. 그러면 우리가 그 일상생활에서 휴대전화를 쓴다든지 또 선풍기를 쓴다든지 할 때 전자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? 앞서 나왔듯이 전자파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합니다. 무슨 뜻이냐면 조금만 떨어뜨려도 그 전자파 노출을 대폭 줄일 수 있다는 거죠. 그렇군요. 휴대전화 사용량 많으신 분들 계시죠? 휴대전화 사용이 이렇게 많으신 분들은 이어폰을 사용하시는 게 좋겠고요. 네. 또 통화가 길어질 때는 좌우로 번갈아서 이렇게 사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. 예. 또 대중교통 이용 시 빨리 이동할 때는 그 전화를 할 때 전자파가 한 5배 정도로 증가한다고 합니다. 그래요? 그래서 장기간 그때 사용을 하시는 건 좀 자제하시는 게 좋겠고요. 손선풍기 역시 25cm 정도만 떨어뜨려도 대폭 줄어들기 때문에 참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. 그런데 성장기에 있는 어린이, 청소년 등은 아무래도 전자파에 좀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손선풍기나 이 휴대전화 같은 사용량을 조금은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안 쓸 수는 없지만 쓰더라도 조금 몸에서 떨어뜨려서 쓰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이시군요. 이충원 기자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.